안녕하십니까, 구한옥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아무런 지식 없이 위험한 성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 구한옥 변호사가 오늘도 이번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특히 미혼 남성들 꼭 주목해주세요. 이 한 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수천만 원 그리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생활은요, 제가 일단 연인 간의 성생활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종류의 성관계 시에 내가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 특히 원나잇과 같은 행위에 있어서 안전함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첫 만남이죠.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단계를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엔간하면 불특정 다수들 만날 수 있는 랜덤 채팅률은 걸러라. 랜덤 채팅은 어때요? 대화하면요, 그 대화가 나중에 다 삭제가 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눈지 기록이 안 돼요. 이 랜덤 채팅에서 만난 사람끼리 우리는 애초에 너랑 나랑 성적 교감을 위해서 만난다라는 거를 전제라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대화를 복귀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 요즘은 인스타, 페이스 메신저로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인스타 DM 같은 것도요, 내가 먼저 보내면요, 너무 과도한 플러팅 하면 그 자체로도 통매음도 걸려요. 통매음 아시죠? 너무 과도한 어필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관심을 보였을 때, 그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연락 온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기록이 남잖아요. 우리가 했던 대화들이 전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요. 그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할 때 랜덤 채팅은 휘발된다. 기록이 남지가 않는다. 반대로 인스타, 페이스북은 기록이 남는다. 그러니까 상대를 고르실 때 특히 온라인을 한다면 이런 인적사항이 최소한으로 확인되는 메신저를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모든 종류의 성생활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녀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만 어느 정도는 그 만난 남녀가 성적 교감을 위해서 만났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조금 더 안전한 편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건수도 온라인에서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건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건 변호사 하기 전에 경찰하면서도 겪은 건데, 이 랜덤 채팅류 어플리케이션, 여기에서 정말 무고 사건이 많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예열 단계입니다. 예열 단계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어색하잖아요, 그죠? 바로 연인 분위기 날 수가 없죠. 좋은 교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술도 한 잔씩 드세요. 이 단계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옛날에는요, 이 술값을 여성분이 계산하면은 그것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는요, 남자분이 돈을 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고 여성분이 돈을 내는 경우가 대단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돈을 냈다는 게 호감의 표시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먼저 돈을 낼 수가 있고 더치페이도 많이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저는 술의 양을 좀 줄이는 게 좋다. 네, 술의 주량을 좀 줄이시고 식사는 가급적 좋은 장소에서 하셔라. 식사를 왜 좋은 식당에서 해야 되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식당, 시설이 좋은 곳일수록 기록이 잘 남습니다. CCTV 보관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요. 나와 상대방이 당시에 좋은 분위기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와 CCTV 등이 많이 구비될 수 있는 장소가 좋다. 너무 작은 장소, 협소한 장소, 시설적으로 낙후된 곳보다는 좋은 술집에 가서 좋은 걸 소비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같은 얘기인데요, 이 장소, 이 성관계를 하기 위한 장소로서 최악의 장소가 어딜 것 같아요? 그거는요, 내 지배하에 있는 공간이에요. 내 자취방, 내 집, 상대방을 내 장소로 끌어들여야 되는 장소예요. 이거는 잘못 말하면 유인한 걸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술도 한 잔 한 분을 갖다가 나의 장소로 모셨다?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대방에겐 어색한 장소로 상대방을 유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체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최악의 장소는 어디다? 나의 홈그라운드다. 여기는 거르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상대방의 집입니다. 상대방의 지배하에 있는 상대방의 홈그라운드로 가는 건 내가 초대를 받아야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억지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과 좋은 만남을 가지는 거는 나중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꿀팁 말씀드릴게요. 절대 상대방보다 앞서 걷지 마세요. 상대방의 장소로 갈 때는 반드시 내가 조금 더 뒤에 있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날 초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너무 5m, 10m 떨어가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리드할 수 있는 모습을 적절히 노출될 수 있는 CCTV의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를 부식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짝은 내가 뒤에서 따라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만 사람을 만나요, 그죠? 집 말고 무조건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텔이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처음 보는 상대와 간다면 무조건 4성급 이상 호텔이다. 4성급. 비싼 거 돈 아끼지 마세요. 이 돈이 정말 중요한 게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체류할 수 있는 로비가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모텔은요, 생각보다 CCTV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부터 객실까지가 은밀해요. CCTV 많이 놓지가 않습니다. 손님들이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호텔은 반드시 성관계를 위해서만 오는 곳은 아니죠. 여러 서비스가 있고 식당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 보안을 위해서 CCTV도 있고요. 또 로비에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충분히 더 교감할 수 있는 준비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다, 나는 모르는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났다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급적 4성급 호텔을 가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반대로 무인 모텔은 자살골에 가깝다. 왜? 시설에 사람이 없어요, 일단. 두 번째, 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주인도 없죠. 기록이 안 남는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무인 모텔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인 모텔은 내가 처음 만난 상대면 엔간하면 가지 마라. 그리고 이 술과 다르게요, 숙박시설은 가급적 상대방이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 남녀가 같이 숙박시설에 간다는 거는 그 자체로 성관계를 함의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은 상대방이 결제하는 거, 상대방의 숙박시설 결제 어플로 결제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밥하고 술은 내가 사고 숙박시설은 상대방이 결제하면 그게 차라리 낫다. 자, 이 예열 다음에 절정 단계인데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디테일이 뭘까요? 디테일은 바로 메로나입니다. 이 메로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숙박시설을 가기 전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급하다고 막 뛰어 들어갈 게 아니라 사전에 필요한 게 사실 피임기구가 필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서로 간에 하기가 민망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여자분한테 얘기를 안 하고 혼자 가서 사온단 말이에요. 뛰어가서. 그게 제일 위험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메로나는 어떤 거냐? 메로나 먹자, 술 깨자 하면서 둘이서 같이 편의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메로나나 먹자라고 얘기하면서 피임기구를 자연스럽게 고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고르시고, 이때 더 중요한 것, 호텔처럼 결제를 메로나와 함께 피임기구를 상대방이 하게끔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니까 서로 그 민망하니까요, 이 메로나도 하나 사고 헛개수도 하나 사고 먹을 거 좀 많이 사셔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피임기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결제하게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이거 피임기구로 사실은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임기구가 갖고 있는 암시가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너랑 나랑은 지금 현재 성관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거를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다. 그리고 이 메로나를 사가지고요, 반드시 사전에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하세요. 메로나 숙박시설 안으로 들고 가지 마시고, 아까 제가 호텔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카메라가 있는 호텔 로비에서 메로나 하나 먹으면서 5분 정도 서로 사랑을 속삭이면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절정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분과 같이 숙박시설로 들어갔어요.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관계에 있어서 동의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동의를 했다, 도중에 이거 중단해라 했을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동의했으니까 끝까지 동의한다, 이건 아니에요. 도중에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그 순간 중단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성관계 장면을 증거로 녹화를 해가지고 카메라로 찍어 어떠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요, 그 자체로 별도의 성범죄가 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면요, 그 자체로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위반되는 행위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럼 반대로 이 녹음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행위 도중에 소리를 녹음했다. 자, 성폭력처벌특례법에서는요, 카메라 촬영은 금지하고 있지만 당사자, 즉 대화 당사자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대화의 주체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건요, 녹화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도 처벌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호텔에서 얘기했을 때도 녹음하라 했잖아요. 그 녹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이런 얘기 하신 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자, 우리는 과학수사를 많이 이제 듣고 경험을 하죠. 과학수사의 꽃은 뭡니까? 바로 DNA입니다. DNA.
이 DNA가요, 우리가 미세 증거라고 합니다. 미세 증거. 우리가 몸에 입고 있는 옷 있죠. 특히나 우리가 호텔 들어갈 수 있으면 속옷이 문제가 돼요. 속옷. 이 섬유는요, 사람의 신체하고 접촉했을 때요, 이 섬유의 그 표면에 사람의 DNA가 남습니다. 이 접촉근이라고 말을 하는데, 섬유의 상대방의 신체가 닿게 되면요, 그 피부에 있는 각질의 일부가 유류를 해요. 유류.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디테일한 얘기고 유튜브 최초 조언일 것 같은데, 속옷을 내가 벗지 마라. 상대방이 벗겨야 됩니다. 내 속옷에 상대방의 DNA가 더 많이 남아있다. 내 속옷을 상대방이 벗긴 흔적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걸 입증하기에 더 용이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정말 아무 증거도 없을 때 그게 최후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속옷인데 상대방이 불안하다. 그럼 이 속옷을 빨지도 마시고 그대로 비닐팩에 담아서 한 달 동안 보관하십시오.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자, 이제는 정리정돈 단계입니다. 모든 관계가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나 혼자 집에 돌아갈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자고 갈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최악의 선택은 뭐냐면요, 나 혼자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버려 두고. 반대로 내가 혼자 있고 상대방을 먼저 보내는 행위예요. 그게 나중에 기록을 살펴보면요, 누군가 한 명이 현장을 먼저 떠나는 모양새 자체가 남자가 먼저 가면은 마치 남자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요. 또 반대로 여성분이 먼저 나가시게 되면요, 피해를 입은 이후에 황급히 도망친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 반드시 관계가 끝난 이후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 같이 좀 더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안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시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시거나 아니면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가급적 상대 파트너를 집으로 모셔다 주세요.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상대방을 도와주세요. 이런 디테일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회적 생명을 살립니다. 자, 이제는 사후 관리입니다. 이거 다 이제 집에 갔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시작점은 약 2주 이후, 짧게는 2, 3일 뒤에도 터지지만 2주, 한 달 뒤에도 발생을 합니다. 여성분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에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그 당시에 명확하게 범죄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식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는 피해를 입은 것 같아 라고 느낀 분도 계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관계를 정립할 때 대부분 문제가 생겨요. 서로 좋은 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린 대체 무슨 사이야? 라고 했을 때, 오빠 우린 무슨 사이야? 오빠 우린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야? 우리 뭐 친한 동생이지. 이런 답변. 그리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비난할 때 여러분이 미안하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꼭 이걸 요구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요,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미안하다는 건요, 범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면 미안하다는 말 할 거 없어요. 다만 남녀간에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 있죠. 사랑한다. 너랑 나랑 사랑하는 사이다. 사랑한다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보다 100배는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죄 지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칙을 통해서요, 안전하게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